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우선 강의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한 1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지금 세무사를 한 지가 한 14,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회계와 관련돼서 한 25년 정도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 관련해서는 제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강의는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세심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조세일보, 도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무 이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세무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에 대한 수임을 받아서 조사 대응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랑 같이 이 건설업 회계 세무를 교육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특이하게 이 관련 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설업에서 기본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법률과 더불어서 한 120몇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특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어떤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든지 건설업에 대한 어떤 실질자본금 심사 부분, 그리고 실제조사, 주기적 심사,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 관리 규정과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이 대폭적으로 2010년도 11월 11일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항상 유념해 둬야 될 부분이, 이 건설업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모든 회계나 세무 처리 자체가 현장 중심으로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실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분양 수익과 분양 원가를 어떻게 회계 기간에 걸쳐서 배분할 것인가, 배분해서 인식할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진행률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률을 산정할 때 반드시 현장별로 구분해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별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진행률에 따라서 어떤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배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현장별로 잡고 공사 원가, 생계안서라든지 계산서, 영수증, 이런 증빙 서류를 전부 다 현장별로 관리를 해야만 건설업의 회계나 세무에서 적정하게 회계 처리, 세무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현장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부가세법상 이 매입세 부분이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또는 불공제, 안분계산과 정산 부분, 이 부분도 현장을 일반적으로 과세 현장과 그리고 이제 면세 현장, 그리고 과면세를 겸업하는 겸업 현장을 구분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것인가, 불공제할 것인가, 안분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만 생략을 구분해야만 매입세액을 제대로 안분 계산하고 정산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장별로 해야만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지방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부가세법과 국세가 좀 다릅니다. 국세는 부가세법에서는 이 사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그래서 건설업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지방세에서는 사무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즉 인적설비와 물적시설, 종업원을 두고 사무소가 있으면 그건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안 붙는다든지 종업원분에 대한 과면세를 기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떤 사업소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현장별 중심회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현장별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한 20여 강좌를 거쳐서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직접 쓴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이 교재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어떤 특성,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업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건설 관리활동,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건설업을 보거든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어떤 등록 기준, 실질자본금 심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공급 시기를 언제 판단할 것인가, 즉 선급금하고 기성 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이라든지 공동도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적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시행사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업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건설업에 대한 어떤 개정 과목, 자산부채 자본, 즉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익, 공사미수금, 공사선수금, 건설용지, 그리고 선급공사 원가 또는 출자금,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생략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그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배분할 때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건설회사의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됐지만은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그 가지급금과 어떤 가수금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 그리고 이 가지급금에 대한 어떤 그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수수익을 계상했을 때 1년 이내에 회수하자면 이제 상해처분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5년
유예기간을 5년 두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죠. 뭐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 부분에서는 가면세를 구분할 때 국민주택을 어떻게 볼 건지 주택 형태라서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뭐 원룸이라든지 또는 다중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문제, 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안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계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특수 형태 주로 이제 건설업에서 그 공동 도급과 관련된 세무안서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공사 원가, 공사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실질적 공동도급과 형식적 공동도급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지주와 건설회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지주공동사업과 관련된 세무처리 문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조합측과 시공사에 대한 어떤 회계처리, 뭐 세무안서 발급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시행사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문제, 특히 시행사의 어떤 분양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조세특례에서는 조세특례는 어떤 그 사후관리를 국세청에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감면 요건이 적정한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지방세 부분인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어디까지 산정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 뭐 건설자금이자는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한 어떤 중과 문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랬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점주 주식 이동이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을 때는 이 주식이 지분 비율이 특수관계자 지분 비율이 증가될 때는 반드시 이제 간주 취득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이제 하도급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마다 어떤 인지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또는 법인분에 대한 문제, 재산 또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이 강좌를 통해서 실무를 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사항은 제 책에 있는 그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